병행교재 학습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습하는 프로그램에다가 한번 로그인 해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지만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한다 생각하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학습 시작을 누르시면 코스북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병행교재 라인이 나와 있어요. 즉 관리자 아이디로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접속하시게 되면 학습자 입장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잡는 복화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신 잡는 복화는요, 3030 영어 코스북에만 나오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알면 더 좋은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챔프 과정, 플러스 과정, 전 과정이 이제 매칭되어 있고요. 코스북 학습 1차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인 복화 1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1차별로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학습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자, 지금처럼 이제 플래시카드라고 해서 제일 먼저 단어를 숙지하는 단계가 나와요.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처음에 단어를 숙지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이랑 평가랑 같이 진행되게 돼요. 이렇게 플래시카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팟퀴즈,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제 매칭 학습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어 학습 같은 경우를 완료하게 되면 코스북과 동일하게 또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병행교재 학습도 코스북과 마찬가지로 그게 복화든 아니면 문법이든 리딩이든 이렇게 문제풀기가 나오게, 문제풀기를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다만 성적표 발송 같은 경우는 코스북만 학부모님께 성적표 발송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께서 성적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아예 확인을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적표 발송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북만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루치 학습을 완료하게 됐는데요. 이 복화 같은 경우는 학습 단계랑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의 이제 1차를 완료하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 내외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학습에서 중요한 게 사실 오늘 내가 뭐 10개 외워서 50개 외워서 100개 외워서 만점 받는 게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가 100개 외워서 만점 받았어도 2, 3주 뒤에 지나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다 까먹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30 영어는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코스북처럼 누적 반복이 잘 진행됩니다. 코스북과 마찬가지로 5, 10, 15, 20의 ROR 계속 누적 반복 학습이 이제 진행되고요. 복화 1에서 나왔던 단어가 나중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누적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복화 학습에서 좀 더 심화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도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습 관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왼편에 보면은 워크시트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복화 워크시트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선택하고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복하다 보니까 철자 쓰는 걸 아이들한테 주관식으로 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출력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걸 이제 밑에 몇 번씩 써와라. 이렇게 숙제 내주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전체 체크해서 이렇게 일괄 출력해서 지금 제 몸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 빨간 버튼이 출력 버튼이에요. 한꺼번에 출력해서 파일처를 해서 이걸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게 숙제로서 해올 수 있게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교육 파트 때 보셨겠지만 저희 리패키징 되어 있는 라인은 이 복화북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복화북이 따로 있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이 출력할 필요 없이 그 복화북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죠. 내신 잡는 독해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딩 컨텐츠는 여기 이름에 나와 있는
특징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에 내신 잡는 독해라는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리딩 컨텐츠 뭐 도서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해외 유명 출판사 원서 라이센스 따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뭐 미국 교과서 원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 교과 과정을 다뤄주지를 않습니다. 즉 원서로 공부한 친구들 한국에서 학교 다닐 거다 하면은 학교 내신을 또 따로 해야 해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시간이랑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공상공 영어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체 개발했습니다. 총 414권으로 되어 있고 낮은 단계의 알파벳 파닉스 리딩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한 대화문, 동화 스토리, 넌픽션 이렇게 다양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하게 되면 학교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한 코스북당 뭐 8레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6레슨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14권인데요. 애니스픽 4에 매칭되는 레슨을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북 학습이 보이죠? 문제 풀기가 보이고요. 먼저 이북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 단계랑 아이들 학습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나뉠 수 있으나 하나의 레슨을 듣고 문제 풀기까지 한 10분 정도 내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북 학습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몸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이시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한국어로 이제 볼 수 있는 버튼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하면 한글 해석본을 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쭉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문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본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숙지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지문을 읽고 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지문을 제대로 읽어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걸 몇 분 동안 읽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보시면 성적 관리라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성적 관리를 누르게 되면 왼편에 보면 일일 성적표, 기간 성적표가 있고 이 일일 성적표에 떠 있는 성적표를 보면 코스북이 있고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고 복화가 있습니다. 이 각 영역별로 이제 클릭해 보면 성적표가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습 시간이란 건 문제 풀기를 한 학습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왼편의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학습 시간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 학습 시간 조회가 뭐냐면 바로 코스북으로 치면은 음원을 들은 시간, 그리고 내신 잡는 문법은 강의를 수강한 시간, 그리고 내신 잡는 독해는 바로 지문을 읽은 시간이죠. 해서 학생이 선생님 저 하나 지문 읽어오고 문제까지 풀어왔어요 했는데 문제가 이제 보니까 엉망으로 많이 틀린 거예요. 해서 이제 얼마나 읽었냐 보니까 막 한 0분 학습 시간이 0분이라던가 막 1분 돼 있으면 이제 학생한테 피드백 줄 수 있겠죠. 자, 철수야 선생님 요렇게 관리자 페이지란 곳에서 너가 몇 분 동안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제대로 읽고자 요렇게 또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습 프로그램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학습 프로그램에서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요 독해 시리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 첫 번째는요, 다독 느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8레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레슨부터 4레슨까지는 한 번씩 쭉 읽고 문제 풀고 한 번씩 쭉 읽고 문제 풀고 4레슨까지 갔으면 다시 1레슨부터 4레슨까지는 한 번씩 가볍게 읽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5레슨을 나간다던가 이렇게 다독 느낌으로 많이 읽히게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좀 더 심화해서 추가 학습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워크시트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단에 보면 학습 관리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은 워크시트 출력이 있고 전체 워크시트에서 내신 잡는 독해가 있습니다.
해서 레슨을 이제 선택해주고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유형별로 선택해서 갭수 입력해 주셔도 되고 이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일괄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밑에 빨간 색깔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주요 단어,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자동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슨을 이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풀게 한 다음에 이런 워크시트 자체를 출력해서 학생한테 숙제로 내주고 풀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문이 있으면은 밑에 한글 해석을 적어오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별표 초하라 해서 그 부분만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려주게 된다면 학습 시간을 줄이고 학습 효과, 즉 학습 효율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리딩 컨텐츠 같은 경우도 좋은 학습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학생들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 리딩 학습에 있어서 선생님이 주가 되는 이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선생님께서 먼저 풀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본인이 보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읽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실력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해서 이 자기도 학습 형태의 요소가 조금 들어갈 수 있게 먼저 학생이 읽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을 쏘고 까다로운 부분만 별표 쳐와서 그 다음날 이제 그거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알려주는 형태가 학습 시간을 줄이고 학습 효과는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신 잡는 문법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신 잡는 문법 같은 경우는 챔프 플러스 과정에 전부 다 매칭이 되어 있고요. 학습 1차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북과 자, 제일 낮은 단계에 이제 두두두 1 매칭에 여기 강의 듣기 문제 풀기가 있죠. 우선 강의 듣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 학습 단계랑 그 다음에 아이 학습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낮은 단계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문제를 이제 풀기까지 한 6, 7분이면 집중해서 충분히 다 학습을 끝내볼 수 있고요. 단계가 이제 높아지더라도 한 10분 내에 정도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학원에서 추가 학습 또는 숙제 내주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강의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낮은 단계에 들려드린다 했는데, 조금 높은 단계였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문 스크립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총 7문제가 나와 있죠. 낮은 단계 같은 경우는 강의 길이는 2, 3분, 그 다음에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강의 길이는 이제 최대한 6분 정도가 나오게 되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단계는 3문제, 높은 단계는 한 7문제가 나오는데, 절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한 코스북당 전부 다 매칭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해서 한 코스북당 이 문법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 한 코스북당 문법 문제를 최소 4, 50문제 이상 풀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심화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는 이제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까 스크립트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스크립트가 나와 있죠. 이걸 학원 공책에다가요, 필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에서 필사해오면 다음날 이제 학원에서 잘 이제 이해했는지 오픈북이든 아니면 보지 않고든 선생님께 이거를 한번 학생이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역으로 설명해 보게 하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바로 점검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학원에 문법 정리 노트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관리 파트에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학부모님께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법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이제 3학년 겨울방학 아니면 4학년 됐을 때부터 조금 시키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3030 영어 스피킹의 강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성인이고 아이이고 스피킹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말을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사실 스피킹을 못해요. 정말 단순하죠. 그러면 왜 말을 많이 안 해보느냐? 틀릴까봐 겁나거든요. 문법에 얽매여서. 해서 이제 물론 저희 3030 영어 문법 강의가 그런 취지로 구성된 강의는 전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이 스피킹의 강점을 조금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3학년 겨울방학 또는 4학년 정도 때부터 문법 학습을 시키는 걸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저학년이고 잘하는 아이인데 좀 문법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코스북을 3권 정도 끝낸 다음에 이제 학습시키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화, 독해, 문법을 차례차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안내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30 영어 코스북 시스템이 아주 콤팩트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복화랑 독해, 문법을 싹 다 시키게 되면은 학습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뭐 영어 학원만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뭐 매일 5일씩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안에 이 코스북 학습, 뭐 복화, 문법, 독해를 싹 다 할 수는 없어요. 해서 이거를 이제 학원에서 밸런스 있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또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한 대로 보충해 주고 싶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외부의 자료를 또 구매해서 하시면 비용이라든지 또 자료 준비하면 시간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잘 준비되어 있으니 이 서브 교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요. 아이가 처음에 입회해서 첫 코스북 한 권 끝낼 때까지는 코스북 학습만 하게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왜냐면 학생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또는 뭐 1, 2주 만에 빠르게 적응됐다. 그때 이제 병행교재도 같이 시켜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병행교재 같은 경우도 학습 기간을 기간을 주시는 걸 권유드려요. 예를 들면 코스북 학습이 이제 한 권 끝나고 그 다음 코스북 학습할 때 이 병행교재 시키는 것도 예를 들면 두 번째 코스북에 이제 학습할 때 첫째 주에는 코스북은 당연히 매일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화 같은 경우를 그 주에 학원에서 2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 학원에서 코스북 학습 매일 시키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독해 학습을 학원에서 시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코스북 학습을 매일 시키면서 학원에서 2번 정도 문법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총 3주에 걸쳐서 이제 학생이 적응되겠죠. 이때부터는 학원의 치사 선택 사항이에요. 학생별로 많이 신경 써주고 싶다. 그러면 A 학생은 이게 부족하니까 B 학생은 이거 해주면 좋으니까 각 개별로 아이들마다 디테일하게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요렇게 이제 짜주셔도 괜찮고요. 다만 그러면은 이제 그 관리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해서 학원에 플로우를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코스북 학습은 주 5일 매일 하면서 월화는 복화, 뭐 수요일은 문법, 아니면 뭐 목금은 이제 독해라던가 요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학원은 뭐 주 4회인데 코스북 학원에서 월화수목하고 금요일 및 주말 숙제로 이 병행교재를 숙제로 내준다던가 요렇게 이제 학원 상황에 맞게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 같은 경우는요. 학생 아이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재를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이 본인이 학습하는 교재가 이제 오픈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코스의 역할은 이 문장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것. 그리고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장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똑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능력인데요. 즉 이제 학생의 코스북, 예를 들면 철수 학생의 코스북을 두두두 1로 지정했다. 그러면 문법도 똑같이 두두두 1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이 문장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랑 독해랑 복화 수준이랑 이게 정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해서 독해 복화 같은 경우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아이디도 전부 다 학습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거 없이요. 그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과 그냥 똑같은 걸 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이 두드림 잉글리시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단계 이름이 이렇게 다 매칭되어 있죠. 고민할 거 없이 독해도 두드림 잉글리시 1을 그냥 학습시키세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학습시킨 다음에 학생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재밌어요. 할만해요. 이러면 이제 쭉 학습시키는 거고요. 또는 아니면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쉬운 거 학습할 수 있게. 선생님 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좀 높은 거 학습할 수 있게 교육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복화도 마찬가지고요. 단, 복화랑 독해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레슨을 선택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이 안에서만 학습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독해 13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8개 레슨 다 2부 학습하고 문제 풀기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날은 이 안에서만. 즉 이제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학습을 못 해요. 단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자유롭게 어디든 위에든 밑에든 아래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복화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하루에 20개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날은 선택한 안에서만, 예를 들면 내가 복화 4를 선택했다. 그럼 복화 4 안에서만 그날은 학습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자유롭게 위에 거 학습하든 밑에 거 학습하든 자유롭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나의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학원에 이제 또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형만 보내면서 또는 동생만 이제 보내면서 이제 다른 형제는 안 보내는데 학습 기록을 보니까 그 아이한테 맞지도 않는 거 너무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이거 계속 학습하고 학원 안 보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제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행 교재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